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버스입니다. 영업이익 20조 원, 주가 15만 원 돌파라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앞에서도 이재용 회장은 임원들에게 뼈 때리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숫자가 잘 나온 건 삼성의 기술 초격차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상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덕분이라는 냉철한 팩트 체크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큰손들의 러브콜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나가 떨어졌고 슈퍼을 인TSMC, TSMC는 주문이 꽉 차서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틈새 시장을 삼성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물량을 낚아챘습니다. 바야흐로 삼성 파운드리 르네상스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 회장이 언급한 그 마지막 기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2026년 1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결정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국 인텔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한때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을 만든다던 그 전설의 인텔 말이죠. 시장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뭔가 한 방을 보여줄 거라는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매출 자체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 성적표인 가이던스였습니다. 향후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밑돌았고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밑빠진 독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파운드리 올인 선언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수익 구조를 못 만들고 돈만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텔은 존버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로드맵을 던졌는데 이름하여 14A14, 즉 1.4 나노급 공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1.4 나노 공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2027년에는 시제품을 찍어내고 2028년에는 본격적인 양산, 즉 매스 프로덕션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로드맵만 보면 거의 세계 정복 수준이죠. 치명적인 약점은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고객인지, 확정된 물량수, 이 얼만지 같은 핵심 정보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획이 다 있구나 수준의 실체 없는 선언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의도와 월가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은 청사진은 좋은데 실행력이 꽝이다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죠. 고객사 확보 없는 공정 개발은 돈 낭비다. 이런 팩트 폭격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횡보했습니다.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텔은 반도체판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PC, 심장인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 유명한 딩동댕동 하는 인텔 인사이드 로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 정도의 브랜드 해자를 가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칩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신입생 취급을 받으며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쉽게 말해 반도체 공장입니다. 앨리스 기업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걸 그대로 찍어주는 위탁 생산 비즈니스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은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두뇌 역할이고 생산은 전문 파운드리에 외주를 줍니다. 원래 인텔은 내 칩은 내가 만든다는 종합 반도체 기업 이더곤이었는데 최근 몇 년 새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었던 본업인 CPU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경쟁자 AMD 한때 점유율 뺏기고 모바일 시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다 보니 새로운 캐시카우가 절실했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죠.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반도체 리쇼어링이 화두였으니까요. 미국 땅에서 반도체 다시 만들자는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린 겁니다. 인텔은 미국의 적자띠즈 기업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몰아주며 키워줄 명분이 확실했고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바로 기술 격차, 수율 문제입니다. 현재 파운드리파는 TSMC가 넘사벽 점유율로 꽉 잡고 있습니다. TSMC는 이미 3나노, 2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에서 양산을 돌리고 있는데 인텔은 아직 추격자 신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물주가 없다는 점이죠. 파운드리는 결국 수주 산업입니다. 최첨단 공장을 지어놔도 주문서가 없으면 그냥 전기세만 나가는 깡통 공장이 되는 겁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글로벌 대장주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확실한 앵커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 업계에서 살벌한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인텔 파운드리,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너무 가혹한 말 같죠? 하지만 재무제표 숫자를 보면 반박하기 힘듭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객은 없고 기술 격차는 여전한데 2028년 양산? 이건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텔의 이 처참한 성적표가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인텔은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시장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바로 국장, 한국의 삼성전자 쪽으로 시선이 쏠린 겁니다. 인텔 발표 직후 흥미로운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재평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증권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저평가 구간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주 같은 헤드라인이 장식됐죠.
왜 갑자기 삼성일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샘리스들 입장에서 TSMC의 독주를 견제할 세컨드 벤더가 필요한데 인텔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차세대 AI 칩을 만드는 빅테크 CEO라면 당연히 1순위는 TSMC겠죠. 하지만 거긴 이미 풀방입니다. 주문 밀려서 1년 기다리세요, 가격 올립니다 라고 해도 을의 입장에서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을 만한 2순위 파트너입니다. 인텔? 아직 수율 검증도 안 됐고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럼 지구상에 남은 대안은 딱 하나, 삼성전자 뿐인 겁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자 기회입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텔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원래 인텔의 큰 그림은 파운드리 시장을 3파전으로 끌고 가는 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삼성의 입지만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의도증권가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잠잠하던 삼전주가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파운드리 이슈가 터질 때마다 투심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재조명받는 대형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 모멘텀입니다. 사실 삼성이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수주했다는 건 작년에 이미 여의도 찌라시나 기사로 다 돌았던 내용입니다. 그땐 시장 반응이 하나 건졌네 수준으로 시큰둥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수주 물량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왜냐? 테슬라가 어디 보통 고객사입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 천재가 이끄는 전기차와 AI 섹터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자기들의 두뇌나 다름없는 핵심 AI 칩을 맡겼다는 건 삼성의 공정 기술력을 확실하게 인증해줬다는 소리죠. 물량 사이즈도 장난이 아닙니다. AI 포칩은 이미 삼성 라인에서 양산 태워서 실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고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차세대 모델인 AI6 칩은 아예 물량 전체를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뽑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2나노에서 3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곳인데 삼성이 여기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37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도대체 왜 미국 땅에 이런 막대한 베팅을 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죠. 니네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폭탄 맞을 줄 알아라, 이런 시그널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철저한 실리적 판단입니다. 미중 갈등 리스크 때문에 현지 빅테크들이 메이드 인 USA 칩을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공급망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삼성은 테일러의 깃발을 꽂았고 테슬라는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든 형국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도 TSMC에만 목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테니까요. 공급망 다변화, 즉 멀티벤더 전략이 필수였는데 인텔은 아직 걸음마 단계고 삼성은 이미 검증된 선수니까 선택지가 뻔했던 거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 건을 따낸 게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단 공정, 즉 하이엔드급 칩을 제대로 뽑아낼 능력이 있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AI 포칩 양산 성공이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인텔이랑 비교하면 답이 딱 나오죠. 인텔은 우리 2028년쯤이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미래의 청사진만 팔고 있지만 삼성은 지금 당장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칩이 실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죠. 인텔은 입으로 일하고 삼성은 손으로 일한다.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파운드리 바닥에선 이게 팩트입니다. 화려한 로드맵보다는 당장의 수율과 납기가 생명인 살벌한 세계니까요. 그래서 인텔 어닝쇼크 이후 삼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동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격상된 거죠. 인텔의 부진이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의 몸값이 뛴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TSMC는 왜 이렇게 터져나가는 걸까요? 세계 1등이 왜 제 발로 들어오는 주문을 다 못 받아먹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정식 명칭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권력자죠. 점유율이 무려 60%를 찍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을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 기업이 지금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무슨 악재냐고요? 아니요. 너무 잘 나가서 탈이 난 겁니다. 소화 불량에 걸릴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업계 용어로는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병 입구는 좁은데 물은 콸콸 쏟아부으니 흐름이 막혀버리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TSMC의 고객 장부를 한번 펼쳐볼까요? 일단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폰용 H칩 시리즈 전량이 여기서 나오죠. 맥북에 들어가는 M 시리즈 칩도 독점이고 여기에 퀄컴까지 가세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심장인 스냅드래곤도 여기서 찍어내니까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상수였는데 최근 몇 년 새 거대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이쪽 물량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엔비디아의 H100 같은 GPU, 이거 없으면 AI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못 구해서 안달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하나 돌리려면 이 비싼 칩이 수천, 수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구글, 마소, 메타, 아마존 할 것 없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칩만 달라며 사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MD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엔비디아 잡겠다고 내놓은 야심작 MI300 같은 AI 가속기도 결국엔 TSMC 라인을 타야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PC, 그리고 AI 서버 칩까지 세상의 모든 첨단 칩 주문이 TSMC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장 증설 속도가 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특히 돈이 되는 선단 공정 쪽 상황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3나노니 2나노니 하는 초미세 공정 말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이게 일반 장비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반도체 장비계의 슈퍼을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EUV 노광기 얘기부터 해보죠. 이 기계 한 대 몸값이 무려 수천억 원을 호가합니다. 돈다발 싸들고 간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문 넣고 최소 1년은 손가락 빨며 기다려야 해요. 워낙 만드는 공정이 까다롭거든요. 장비만 문제냐? 한피라고 부르는 반도체 공장 짓는 난이도도 극악입니다. 단순히 시멘트 바르고 건물 올리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먼지 한 톨 허용 안 되는 클린룸은 기본이고 전기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물은 또 얼마나 퍼부어야 하는데요. 인프라 구축 자체가 전쟁입니다. 공장 하나 완공하는데 빨라야 2, 3년입니다. 그러니 TSMC가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하루아침에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뻥튀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리적인 공급 한계는 명확한데 주문서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형님들이 서로 내 칩 먼저 내놔라라며 아우성치는 바야흐로 반도체 오픈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첫 번째 타격, 바로 가격 폭등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짓누르면 가격이 뛰는 건 경제학 교과서 1장 1절이잖아요. TSMC가 배짱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선단 공정 웨이퍼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더니 작년 대비 칩 제조 비용이 10에서 20%나 점프했어요. 두 번째는 납기, 전문 용어로 리드타임이 하염없이 늘어졌습니다. 주문하고 물건 받기까지 하세월이란 얘기죠. 예전엔 6개월이면 받던 걸 이젠 1년 넘게 대기 탑니다. 웃돈 얹어주고 새치기하는 급행료 전략도 이젠 한계에 부딪혔고요. 세 번째, 고객사들 등골이 서늘해진 겁니다. 야, 이거 TSMC 한 놈만 믿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라는 위기감이 돈 거죠. 이른바 몰빵 투자의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만약 TSMC 라인이 멈추면 대안이 전무하니까요. 대만은 불의 골이라 지진 리스크도 큰데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국이 언제 대만을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공포, 양안 관계가 틀어지면 TSMC 겉은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럼 전 세계 IT 산업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시나리오를 가장 끔찍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형님들이 TSMC8을 비틀어 애리조나에 공장 짓게 만든 건데 이게 아직 쌩쌩 돌아가려면 멀었습니다. 설령 가동된다 해도 미국 잼 하나로는 쏟아지는 전 세계 물량을 받아내기에 역부족이죠. 칩 설계만 하는 킬리스 업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TSMC 말고 플랜 B가 필요해 라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부터 업계판을 흔드는 키워드, 공급망 다변화가 튀어나옵니다. 쉽게 말해 뭐냐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주문을 여러 곳에 쪼개서 리스크를 해치하자는 전략입니다. 한쪽이 터져도 다른 쪽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게요. 근데 막상 고개를 돌려보니 갈 데가 없네? 선택지가 씨가 말랐어요. 나노 단위 초미세 선단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전 세계에 딱 두세 곳뿐이거든요. 인텔? 왕년의 제국은 아직 재활훈련 중입니다. 중국 SMIC, 같은 애들은 기술도 딸리지만 미국 제재라는 철장에 갇혀 있어서 애초에 노내고요. 속어법으로 지우다 보니 남는 카드는 딱 한 장, 대한민국 삼성전자뿐입니다. TSMC가 과부하로 헉헉대니까 넘치는 물량이 자연스럽게 삼성 앞마당으로 흘러들어온 셈이죠. TSMC 안 되면 삼성이라도 잡아야지 하면서요. TSMC의 독주가 낳은 병목 현상, 이게 역설적으로 삼성에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 겁니다. 1등을 너무 잘 나가서 터진 문제가 이 등에게는 동아줄이 되어 내려온 형국이죠. 삼성이 테슬라의 차세대 두뇌를 맞는다는 소식,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오, 대박인데? 하는 쪽과 전기차 회사가 칩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라는 쪽으로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그냥 고객사 하나 추가된 수준의 이벤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만 알면 하수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는 본인들을 AI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정의해요. 핵심은 자율주행인데 이거 제대로 돌리려면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남의 칩 안 쓰고 직접 설계에 뛰어든 겁니다. 그 유명한 FSD, 완전 자율주행 칩이죠.
도로 위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읽고 판단하고 제어해야 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걸린 기술입니다. 카메라가 찍은 데이터를 씹어먹고 핸들 꺾고 브레이크 밟는 결정까지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 살벌한 연산을 담당하는 심장이 바로 테슬라의 자체 AI 반도체입니다. 하드웨어 일부터 시작해서 버전업을 거듭해왔죠. AI, AI, 2, 3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산 중인 4세대 칩을 넘어 벌써 5세대, 6세대를 준비 중인데 관건은 이 복잡한 걸 누가 구워주느냐였습니다. 초기 모델은 당연히 파운드리 제왕인 TSMC 몫이었습니다. 3세대까지는 거기서 찍어냈죠. 그런데 4세대부터 기류가 바뀝니다. 테슬라가 삼성의 손을 잡은 거죠. 도대체 왜 배를 갈아탔을까요? 첫째, 앞서 말한 TSMC 병목 때문입니다. 라인이 미어터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VIP들 물량 쳐내기도 벅찬데 테슬라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납기는 늦어지고 가격은 오르니 짜증이 났겠죠. 둘째, 일론 머스크 특유의 리스크 관리 본능입니다. 이 양반이 공급망 꼬이는 거엔 아주 진저리를 치거든요. 팬데믹 때 부품 없어서 공장 세워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 한 놈한테 목줄 잡히는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멀티벤더 전략을 쓴 거고, 셋째로는 메이드 인 USA가 중요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기업의 자존심이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즉 미국 내 생산 부품 비중을 늘리라는 압박이 거세졌고 세제 혜택 조건도 까다로워졌죠. 이때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가격과 납기 면에서 소위 내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반면 TSMC는 콧대가 높습니다. 주문이 밀려있으니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대여를 낚아야 하는 삼성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테슬라라는 거대 고객사 입장에선 삼성의 절박함을 이용해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딜은 성사됐고 삼성은 2024년부터 AI 포칩 양산에 돌입해 테슬라의 실제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납기 준수와 품질이었습니다. 삼성이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스펙의 칩을 찍어내며 실력을 입증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생명줄인 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웨이퍼 한 장 넣었을 때 불량 없이 살아남는 칩의 비율을 뜻합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다 폐기 처분해야 하니 칩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제조사인 치명타죠. 그런데 삼성이 이 AI 포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과 테슬라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달성해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이유가 뭐냐고요? 파운드리 시장은 레퍼런스 싸움입니다.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떠드는 것과 실제 양산해서 납품했습니다라는 증명서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후자가 주는 신뢰감은 조단위 투자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삼성은 AI 5 물량의 일부까지 수주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물론 독점은 아니었죠.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테슬라는 TSMC와 삼성 투트랙 전략을 유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차세대 칩 AI6에서 반전 드라마가 써집니다. 테슬라가 AI6 전량을 TSMC가 아닌 삼성전자 텍사스 늪에 몰아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나노에서 3나노급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될 예정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 카드가 아니라 테슬라가 삼성을 메인 파운드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셈이니까요. 자율주행의 두뇌나 다름없는 최신 칩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건 기술적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계획만 화려한 것과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의 차이, 삼성은 그 간극을 메우며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삼성도 선단 공정에서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시장에 각인시킨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의 구세주이자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평합니다. 만년이인자가 아닌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제로 위상이 격상된 순간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선택 배경엔 기술력 외에도 삼성이 가진 히든카드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던 요소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 건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계약서 이면에는 훨씬 복합적인 경제 논리와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포인트는 바로 생산 여력, 전문 용어로 캐파의 여유였습니다. 현재 TSMC 라인은 그야말로 풀방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주문이 쇄도해 가동률이 100%를 찍고 있죠. 반면 삼성은 최근 몇 년간 대형 고객사 확보에 고전하며 라인이 꽤 비어 있었습니다. 낮은 가동률은 삼성 파운드리 적자의 주범이었기에 뼈아픈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빈 공장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된 겁니다. 설비와 인력은 완비됐는데 돌릴 물량만 기다리는 상태였으니까요. 즉, 테슬라가 대규모 발주를 넣으면 대기 시간 없이 즉시 라인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TSMC에 주문하면 1년 넘게 줄을 서야 하는데 삼성은 즉시 가능을 외친 거죠. 테슬라 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신차 출시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생명인 기업이 핵심 칩 때문에 1년을 허송세월한다? 경쟁사의 시장 다 내주겠다는 소리죠.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장에서 몇 개월의 격차는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삼성은 지금 계약하면 6개월 내 납품 가능이라는 파격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을 겁니다. 자율주행 패권 경쟁에서 1분 1초가 급한 테슬라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카드는 없었겠죠. 두 번째 핵심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린 미국 생산 거점, 바로 텍사스 공장의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시대의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내재화 압박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관세라는 당근과 채찍 속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 땅에서 만든 부품을 쓰는 게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최첨단 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나노, 3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그야말로 미국 정부가 딱 원하는 스펙의 공장이죠. 물론 TSMC도 애리조나에 짓고는 있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가동 시점도 늦고 규모 면에서도 삼성이 앞섭니다. 결정적으로 TSMC의 본질은 대만에 있죠. 양안 관계 리스크로 미국이 찜찜해하는 대만과 달리 삼성은 미국의 혈맹인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중국하고 척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친중 라인도 아닙니다. 미국 형님들 입장에선 아주 이상적인 미들맨 파트너인 셈이죠. 게다가 미 본토에 이미 보도 돌아가고 있고 현지 인력도 빵빵하게 채용 중이니까요.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유연성, 즉 플렉시블한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말이 좀 추상적인데 찐으로 해석하자면 커스터마이징, 끝판왕이라는 소리예요. TSMC는 워낙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딱 짜인 표준 공정만 고집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룰대로 해. 이미 판이 딱 짜여 있다는 거죠. 반면 삼성은 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거 좀 특이하게 안 될까 하고 찔러보면 해드려야죠 하고 받아줄 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무한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TSMC라는 철벽보단 협상의 여지가 훨씬 넓었다는 얘기죠. 가령 테슬라가 이쪽 설계도 살짝 비틀고 싶은데? 라고 던지면 삼성은 검토 들어갑니다 라는 자세가 나왔던 거예요. TSMC였으면 어림없죠. 고객님, 매뉴얼대로만 주문 가능합니다 라고 선을 그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유연성이 혁신에 목마른 테슬라한텐 꿀맛이었겠죠. 네 번째 히든카드는 역시 단가, 가성비였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막 덤핑 쳤다는 건 아니고요. 최선단 공정은 원체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도 경쟁사 대비 견적서 숫자가 착했던 건 팩트입니다. 왜냐? TSMC는 지금 물건 없어서 못 파는 슈퍼리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니 가격표가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시장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이 없으니 배짱 장사가 통하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은 고객사 모셔오기에 사활을 건 추격자 입장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네고네고가 가능했던 거죠. 테슬라 계산기 두드려봐도 퀄리티 비슷하면 싼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싸다고 덜컥 계약하진 않죠. 기술, 납기, 지정학적 위치, 유연성까지 싹 다 따져봤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격표가 결정타 중 하나였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삼성이라는 이름값, 바로 종합반도체 기업 IDM의 파워입니다.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안 만드는 게 없잖아요. 전자기기 풀패키지 기술력을 꽉 잡고 있다는 건데 테슬라가 뭡니까? 바퀴 달린 컴퓨터 회사잖아요. 전기차 뜯어보면 배터리, 패널, 이미지 센서, 각종 칩까지 전장 부품이 한가득 들어갑니다. 삼성이랑 손잡으면 단순히 인공지능 칩 하나가 아니라 다른 핵심 부품까지 원스톱 쇼핑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가죠.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 이력도 있죠. 이미 같이 일해보니 괜찮더라는 신뢰 자산이 쌓여 있었으니 파운드리 계약 도장 찍기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비기는 개발 속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삼성이 TSMC를 기술로 제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체 전력은 여전히 TSMC가 우위죠. 하지만 특정 전장에서는 삼성이 무서운 속도로 맹추격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만큼은 삼성이 선빵을 날렸습니다.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선 이게 핵심 키거든요. 삼성은 이걸 세계 최초로 양산에 적용해서 계속 깎고 다듬고 있어요. 테크에 미친 테슬라 입장에선 군침 도는 기술이죠.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진화할수록 두뇌인 칩도 스펙업이 필수니까요. 삼성의 이런 속도전이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펌핑시켰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 6가지 디테일이 테슬라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단순히 TSMC 라인 꽉 찼네 어쩔 수 없다 하고 온 게 아니라 삼성만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확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평가 우량주 취급받던 삼성 파운드리의 진가가 테슬라라는 거물을 만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업계에서도 이제야 삼성 파운드리가 제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TSMC의 옛방이 아니라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진짜 라이벌로 인정받는 모멘텀이 온 거죠. 자, 그럼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까요? 완벽한 부활일까요?
테슬라 물량 따냈고 잠재력 터졌고 시장 반응 뜨거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게임 끝났다거나 TSMC 잡았다라고 하기엔 시기상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넘어야 할 고개가 첩첩산중이거든요. 첫 번째 벽은 여전히 기술 격차입니다. 테슬라 건은 테슬라 건이고 전체 체급 차이는 무시 못해요. 가장 뼈아픈 건 수율이죠. TSMC 3나노 공정은 수율이 90%를 찍는다는 얘기가 돌아요. 웨이퍼 한 장 구우면 칩 100개 중에 90개가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반면 삼성은 공식 발표는 안 하지만 업계에선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10%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수율이 낮으면 그게 다 돈입니다. 100개 만들어서 30개를 갖다 버려야 한다는 건데 그 손실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칩 단가에 고스란히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싸움은 결국 수율이 깡패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테슬라는 다른 메리트가 확실하니 리스크를 안고 간 거지만 과연 다른 빅테크들도 그럴까요?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품질에 목숨 거는 깐깐한 형님들은 수율표 보고 바로 고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레퍼런스 부족입니다. 테슬라라는 대열을 낚은 건 대박인데 문제는 아직 단독 주연작에 가깝다는 거죠. TSMC 라인업 보세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네로라 하는 공룡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고객이 많다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보증 수표거든요. 야, 쟤네 집에 맡기니까 기가 막히게 뽑아주더라 하는 입소문이 이미 파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아킬레스건은 아직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수주로 한 방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이 납득할 만한 찐 경쟁력을 입증하려면 빅테크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두껍게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인텔의 귀환입니다. 에이,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언제 따라오겠어? 라고 반문하시겠죠? 네, 현 시점의 기술 격차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을 크게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천조국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인텔 밀어주기에 나섰거든요. 단순 지원 수준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라는 실탄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 회복을 위해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법안이죠. 이 막대한 자금의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자국 기업인 인텔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고급 인력을 몰아주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결정적으로 대형 고객사까지 알선해주는 풀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 같은 안보 관련 부처에서 쓸 칩은 무조건 메이드 인 USA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요. 국가 안보 이슈 때문이죠. 이런 정부 발주 물량, 즉 캡티브 마켓을 인텔이 독식할 공산이 큽니다. 이걸 발판 삼아 수율 잡고 기술력 쌓은 뒤에 민간 파운드리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겠다는 큰 그림이죠. 2027년에서 2028년경이 되면 인텔이 1.4 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승부수를 띄울 겁니다. 그때쯤이면 인텔도 공정 안정화가 되고 레퍼런스도 쌓였을 테니 삼성 입장에선 아주 까다로운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악재는 중국의 굴기입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 꽉 조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물론 미국이 첨단 EUV 장비 같은 건 철저히 막고 있어서 중국이 7 나노 이하 선단 공정으로 진입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빅펀드를 앞세워 국가 차원에서 돈을 물쓰듯이 퍼붓고 있어요. 소위 인해 전술과 자본 전술을 동시에 쓰는 거죠.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가 미국의 제재망을 뚫고 나름의 기술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나 삼성의 최선단 기술에는 못 미칩니다. 문제는 레거시 공정이나 미드랜드 시장입니다. 이쪽에서는 중국이 꽤 위협적이에요.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 규모가 워낙 넘사벽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자국 겜리스들에게 중국산 칩 써라라고 사실상의 강제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거차오 열풍을 반도체에도 적용하는 거죠.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기업들이 중국 파운드리 비중을 높이면 그 막대한 물량이 전부 SMIC의 매출로 직결됩니다. 물량이 깡패라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기술 축적 속도도 빨라집니다. 결국 중저가 라인부터 삼성의 점유율을 갉아먹는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답답한 국내 투자 여건입니다. 삼성이 용인에 600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선언했죠. 청사진은 화려한데 정작 삽을 뜨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왜냐고요?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도 온갖 민원에 부딪히고 공업용수 확보하랴, 토지 보상하랴 산 넘어 산이거든요. 반도체 뎁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물도 엄청나게 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간당간당하잖아요. 여름철 피크 때마다 블랙아웃 걱정하는 처지니까요. 신규 원전이나 발전소 짓기도 어렵고 송전선로 까는 건 더더욱 님비 현상 때문에 진척이 안 됩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미국은 공장 짓겠다고 하면 2년 안에 라인 돌리게 해줍니다. 반면 한국은 용인 클러스터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땅 고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킬러 규제, 환경단체 반발, 지역 주민 보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 속도전에서 밀리는 겁니다. 미국은 삼성한테 보조금 줄 테니 미국에 더 지어라 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죠. 국내 사정이 이렇게 팍팍하면 경영진 입장에서도 계산기를 두들겨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인프라 다 깔아주는 미국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리스크는 수요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이야 생성형 인공지능 붐 덕분에 AI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죠.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슈퍼사이클인가 아니면 닷컴 버블 같은 거품인가 하는 의구심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챗GPT 같은 서비스로 떼돈 버는 기업이 몇이나 되나요? 인프라 투자는 조 단위로 하는데 수익 모델은 아직 물음표잖아요.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 조절 들어가고 고대 역폭 메모리나 GPU 주문 줄이면 파운드리 가동률도 동반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은 TSMC 생산 능력에 병목이 걸려서 삼성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앞에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6개의 지뢰밭이 깔려 있습니다. 테슬라건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결국 관건은 엑스큐션, 즉 실행력입니다. 테슬라 칩 양산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삼성의 운명을 가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삼성의 칩 제조 능력을 검증받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2026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지각 변동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TSMC의 원맨쇼였던 시장이 이제 3강 구도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진입했습니다. TSMC, 삼성, 그리고 절치부심한 인텔까지 이 세 플레이어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벌써부터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삼성 파운드리 2025년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 가동률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적자 축소 같은 분석들이죠. 2026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고요. 모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뜯어볼까요? 작년 4분기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공장 절반이 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60% 선을 회복하고 2분기 70%, 하반기에는 80%까지 램프업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가동률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일감이 몰리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죠. 테슬라 물량뿐만 아니라 TSMC 캐파가 꽉 차서 넘어오는 스피로버 물량을 삼성이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TSMC 독점의 낙수 효과를 삼성이 가장 크게 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캠리스들이 삼성에 노크하고 있다는 말이 돕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그저 대안 정도였다면 이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 파트너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죽이기에 나섰고 이에 맞서 중국은 기술 굴기를 외치며 독자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대만 TSMC 한 곳에만 목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만에 하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0%라고 장담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TSMC 앵이 셧다운되는 순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빅테크들이 줄줄이 칩을 못 받아 멘붕에 빠지는 거죠. 펜타곤과 월가가 입을 모아 서플라이 체인 다변화를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 해징이 필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등판합니다. 확실한 미국의 우방국이면서 중국과도 척지지 않았고 지정학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리아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요. 리스크 분산, 즉 멀티 파운드리 전략의 최적임자라는 뜻이죠. 여의도의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더군요. 삼전은 TSMC의 플랜 B가 아니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머스트 해브 파트너다. 지금의 판세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 디폴트 값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기류 변화는 주가 차트에서도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6만전자 시절만 해도 주가는 오직 메모리 업황만 따라갔습니다. 디램 현물가가 뛰면 오르고 꺾이면 같이 꼬꾸라지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젠 비메모리 모멘텀이 작동합니다. 테슬라 잭팟이 터졌다거나 대형 심리스 수주 공시가 뜨면 주가가 바로 슈팅을 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스마트머니의 시선이 캐시카우인 메모리에서 성장 엔진인 파운드리로 이동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파운드리를 삼성의 넥스트 레벨을 위한 치트키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메모리는 이미 초격차 인류지만 시장 포화로 인해 업사이드가 제한적이거든요. 반면 파운드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현재 점유율이 낮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니까요.
증권가 리포트들은 아예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작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이 대략 20조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30조 원 돌파가 유력하고 내년에는 무려 50조 원 클럽 가입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물량이 본격 양산 궤도에 오르고 신규 빅테크 고객사들이 합류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20조에서 50조면 퀀텀 점프 수준인 2.5배 성장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체급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TSMC는 연매출 700억 달러, 즉 넘사벽 수준의 덩치를 자랑하니까요.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입니다. 하지만 성장 기울기만 놓고 보면 삼성의 속도가 훨씬 가파릅니다. 마켓 쉐어를 한번 뜯어볼까요? TSMC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고 삼성은 10% 중반대에서 추격 중이죠. 하지만 업계에선 이 격차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이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라는 파이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거죠. 챗 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즉 TSMC의 점유율 숫자가 좀 빠지더라도 매출 총액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삼성 역시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포지티브 섬 게임, 즉 윈윈 구조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시장 팽창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가능한 일이죠. 반도체 업계꾼들은 현 상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야흐로 파운드리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했다. 무늬의 부흥을 뜻하는 그 르네상스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 산업 전체가 제2의 황금기를 맞았다는 뜻이죠. TSMC와 삼성은 물론이고 절치부심 중인 인텔까지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거대한 밥상이 차려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 회로를 돌리기 위해선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삼성이 테슬라 수주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느냐,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사진이었지만 이젠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성적표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전쟁의 긴 흐름을 쭉 훑어봤습니다. 인텔의 몰락과 절치부심부터 시작해 TSMC의 캐파 부족 사태, 테슬라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삼성의 히든카드와 리스크 요인까지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삼성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 열쇠는 테슬라 칩 양산 성공 여부가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삼성의 오스틴댐과 평택 캠퍼스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들이 웨이퍼 위에서 구워지고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4.0빵은 이미 양산 태세고 5.0빵은 준비 단계, 6.0빵도 곧 스타트 끊을 예정인데 이게 왜 반도체 판도를 뒤흔들 비기슈냐고요? 파운드리 비즈니스 생리상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가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면 고객사들이 줄을 서겠지만 삐끗하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삼성이 반드시 보여줘야 할 증명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역시 수율입니다.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칩을 얼마나 뽑아내느냐, 테슬라의 까다로운 퀄리티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거죠. 수율이 안 잡히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테슬라는 다시 TSMC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납기 준수입니다. D-Day에 맞춰 물량을 딱딱 꽂아줘야 합니다.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는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라인이 생명이거든요. 칩 공급이 하루만 늦어져도 라인이 멈추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삼성은 칼 같은 스케줄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토털 솔루션 능력입니다. 단순히 하청 업체처럼 칩만 찍어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슈 터지면 바로 트러블 슈팅 해주고 칩 성능 최적화부터 차세대 설계 협업까지 단순 제조사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삼성이 이 난이도 높은 미션들을 클리어한다면 그 파급력은 도미노처럼 반도체 시장을 덮칠 겁니다. 테슬라가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이죠. 다른 글로벌 완성차 CEO들이 야, 테슬라가 삼성 칩 쓰고 대박났다며? 하고 주목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도 삼성 쪽에 줄 서볼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비단 자율주행 칩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모든 댐리스들이 삼성의 잠재적 우군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컴퓨팅까지 지금 이쪽 반도체판이 말 그대로 노다지잖아요. 테슬라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뚫어줄 결정적인 치트키가 되는 셈이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여의도랑 업계 뒷단에서는 이미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썰들이죠. 물론 아직 공식 뜬 건 아니니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 수율 잡히고 양산 굴러가는 거 보니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슬슬 입질이 오는 거죠. 증권가 선수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테슬라 것만 제대로 터져주면 삼성 파운드리는 2026년부터 제대로 된 퀀텀 점프 구간에 들어선다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 매출이 해마다 50%씩 그야말로 폭풍 성장할 거란 리포트가 쏟아지거든요. 매년 50%씩 덩치가 커진다고 쳐봅시다. 복리로 계산하면 3년 만에 몸집이 3배 반이 넘게 불어나요. 지금 20조 원 수준인 매출이 3년 뒤엔 70조 원 턱밑까지 간다는 소리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 회로를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고요. 만약 삐끗한다? 그럼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죠. 테슬라 물량 쳐내는 데서 버벅거린다? 그럼 역시 삼성은 파운드리 체질이 아니다라는 꼬리표가 확정적으로 붙어버릴 겁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간보던 잠재 고객들도 일단 지켜보자며 지갑을 닫아버릴 게 뻔합니다. 결국 이번 승부처에서 삼성이 폼을 제대로 보여주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주가와 사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이 판이 깔린 게 삼성의 실력 때문이라기보단 인텔의 삽질 덕분이라는 사실이죠. 인텔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다면 벨리스들이 삼성한테 단가 후려치고 갑질했겠죠. 근데 인텔이 아직 헤매고 있으니 현실적인 대안이 삼성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인텔의 몰락이 삼성전자한테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격이 됐어요. 경쟁자가 죽수는 지금이 바로 빈집털이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거죠. 물론 인텔이 정신 차리고 2027년, 2028년에 양산 시작하면 그때부턴 진짜 피 터지는 머니게임이 다시 열리겠지만요. 여의도 고수들은 지금을 TSMC, 독주 체제에서 3강 구도로 재편되는 과독이라고 정의합니다. 과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아직 게임 안 끝났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삼성이 여기서 말뚝을 박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전적으로 실행력에 달렸습니다. 청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그려놨거든요. 확실한 물주인 테슬라 잡았죠? 텍사스 테일러 공장 있죠? GAA 기술 따라왔죠? 업황까지 도와줍니다. 문제는 이걸 진짜 현실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삼성 주주인 동학개미들부터 반도체 밥 먹는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칩을 완벽하게 뽑아내서 만년 2인자를 넘어 진짜 글로벌 톱티어로 리레이팅 될 수 있을까요?